차가운 커피가 유나의 정수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상복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커피가 이마를 타고 볼을 적시는 동안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팔만 들어 엄마의 영정 사진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고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내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날 딸에게 허락된 것은 애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묵직한 차량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장례식장을 채우더니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성그룹의 황인석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커피에 젖은 유나 앞에 멈추더니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그 꽃집 한켠에 서윤아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을 다듬고 물을 갈고 손님이 오면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유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맞아요. 죄송해요. 라는 말로 받아쳤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유나는 그냥 꽃집 딸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뒤로 꽃집은 온전히 유나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가시의 손가락을 긁히면서 묵묵히 다발을 묶고 있는데 그날 가게 문이 열리며 외국인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아랍어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말 못 알아듣겠지. 가격 후려쳐도 되겠어. 유나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국어로만 응대했고 그들이 부르는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유나는 손에 쥔 장미줄기를 잠시 내려다보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다발을 묶었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저녁에는 남편 오준혁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해외 거래처 계약서인데 잘 모르지만 한번 봐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분쟁 발생 시 중거법을 상대국법으로 한다는 조항 하나가 눈에 꽂혔습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무력화하는지를 유나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오준혁은 그래? 하며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모른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밤, 엄마는 유나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꽃집 건물 있잖아. 거기서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줘라.
유나는 알았어.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엄마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발인 날 아침, 빈소에는 시장 이웃들이 조용히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로 영정사진 앞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옥이었습니다. 향 한 번 피우지 않은 채 곧장 유나에게 다가온 배정옥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꽃집 건물 말이야. 우리 회사 창고로 쓸 거니까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추슬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곳만큼은 지킬게요. 그 한마디가 배정옥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탁자 위에 커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꽃집 딸 아니랄까봐 고집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걸. 커피가 유나의 정수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검고 뜨거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볼을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엄마의 영정 사진을 감쌌습니다. 자기 몸이 젖어도 엄마의 얼굴만큼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편 오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이 상황을 멈춰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준혁은 커피에 젖은 아내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흰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건물 넘겨. 안 하면 우리 여기까지야. 이혼 서류였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날 남편이 꺼내 든 것이 이혼 서류였습니다. 1시간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손 안에 이혼 서류가 쥐어졌습니다. 커피 웅덩이 위로 엄마의 영정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줘라. 유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묵직한 차량 소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들이 한 줄로 늘어서며 정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줄을 이루던 소박한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렬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움직임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장악하더니 빈소까지 통로를 순식간에 확보했습니다. 시장 할머니 한 분이 경호원의 어깨 너머를 내다보다 속삭였습니다. 저거 텔레비전에서 보던 차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오는 거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열을 마치자 은빛 머리카락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을 알아본 조문객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황성그룹의 황인석 회장이었습니다. 배정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며 황 회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희 회사가 그룹 협력사인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준혁도 시어머니 뒤에 서며 회장님,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배정옥이 내민 손도 오준혁의 인사도
황 회장의 시선 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듯 두 사람 옆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정욱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황 회장의 발걸음은 빈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커피에 젖은 상복을 입고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유나, 바로 그녀의 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오직 유나 앞에서만 걸음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회장은 볼 위에 흘러내린 커피 자국, 젖어 축 늘어진 상복, 손 안에 구겨진 이혼 서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두 주먹이 옆구리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그 분노가 유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건 시선이 잠깐 배정욱 쪽으로 스쳤다가 다시 유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빈소 앞 모든 사람의 눈이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황성그룹의 수장이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정장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만 황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커피를 끼얹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던 자들은 뒤로 밀려나 있었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던 유나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수석 비서가 다급하게 황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손짓 하나로 비서를 물리쳤습니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척한 광대뼈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운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황 회장의 시선이 유나의 젖은 상복 위로 내려갔습니다.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5년 전까지 이분은 외교부 국제협상 전문관이었습니다. 다른 협상단이 모두 손을 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중동 플랜트 계약을 단독으로 성사시킨 사람도 바로 이분입니다. 빈소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꽃집 딸이 아니라. 빈소 곳곳에서 당혹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들이 번져나갔습니다. 황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중동에서 협상이 열렸습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사흘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나 씨가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아랍어로 직접 협상을 이끌었고 상대방이 숨겨둔 핵심 요구를 세 번째 발언에서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우리 그룹은 중동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수조 원의 후속 사업이 그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의 황성그룹은 없었을 겁니다. 오준혁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반찬 가게나 거들던 여자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머릿속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정옥의 얼굴도 눈에 띄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커피에 젖어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유나의 5년 어둠 속에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유나의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황성그룹의 후계자 황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빈소 안을 훑다가 유나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커피에 젖은 상복, 울다 부어오른 눈. 민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5년 전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서 회사를 날린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황민주는 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배정옥에게 닿자 배정옥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유나의 젖은 상복 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냄새가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민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 외투의 단추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축 늘어진 어깨 위에 천천히 걸쳐 주었습니다. 커피에 젖어 차갑게 식은 유나의 어깨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민주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빈소의 앞문, 뒷문, 비상구까지 모든 출입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배정옥이 뒤늦게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경호원이 이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배정옥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30분 전까지 커피를 끼얹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민준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5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의 소재가 확인된 날부터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년 전 외교부 내부에서 오간 문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부 고위직이 유나에게 압박을 가하며 주고받은 내부 지시 문건, 유나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 회의 녹취 사본, 그리고 그 과정에 배정옥의 회사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민주는 빈소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유나 씨가 중동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 외교부 내 특정 고위직이 그 성과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유나 씨가 거부하자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조작된 명목으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배정옥 대표의 회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배정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공포에서 터져나온 신음이었습니다. 유나는 민준이 내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지던 무게가
누군가의 손 안에서 증거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눈빛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커피를 끼얹던 자들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섰던 유나의 곁에는 재벌 총수가 무릎을 꿇고 후계자가 외투를 걸쳐주고 서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황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황인석 회장, 황민준,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유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곧게 편 어깨,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 5년간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던 협상가의 날카로움이 조용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황민준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5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범죄의 전모입니다. 관련자 전원의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기자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유나 씨는 중동 협상을 성사시킨 직후 외교부 고위직으로부터 성과를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부하자 조작된 명목으로 직위 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자의 실명과 내부 지시 문건, 회의 녹취 사본이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배정옥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배정옥 대표의 회사는 해당 고위직에게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외교부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회견장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시선이 유나에게 이동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년간 봉인해 두었던 협상가의 눈빛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유나는 5년 전 협상 현장의 기록, 문서와 계약서, 원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구조를 분석하고 핵심 요구를 역으로 이용해 계약을 성사시킨 전략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협상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밀함이 모든 문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유나는 5년간 삼켜왔던 무언가가 한 겹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꽃집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말해줍니다. 분노도 원한도 아닌 오직 사실만으로 구성된 반박할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황인석 회장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성그룹은 서유나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나의 이름에 씌워졌던 5년간의 오명이 이 순간 전 국민 앞에서 조작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전국을 뒤흔든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배정옥과 오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폭행 혐의와 외교부 비리 가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채 출석한 배정옥의 얼굴에는 빈소에서의 기세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준혁도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법정에 펼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빈소에서 배정옥이 커피컵을 들어 올려 유나의 머리 위로 기울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커피가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 그 와중에도 두 팔을 들어 엄마의 영정을 가리며 미동도 하지 않는 유나의 모습,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고 누군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오준혁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판사가 즉시 정숙을 명했고 법정 경위가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증인석의 유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증인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협상 성사 직후 성과 이전을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하자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싸웠다면 그 협상으로 이익을 얻은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과장도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진술이었지만 바로 그 담담함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석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사람의 생애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배정옥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경위가 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며칠 전 커피 컵을 들어 올리던 그 손이 지금은 경위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 속에는 5년간의 불의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유나를 향해 시민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두 손을 모은 채 외쳤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짓는 처음 있는 미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시댁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리가 전국에 알려지자 배정옥의 회사에 대출을 내어주었던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고 검찰 수사는 확대를 거듭하며 수년간 쌓아온 부정의 규모를 전부 드러냈습니다. 배정옥의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정문에 압류 딱지가 붙는 날, 한때 위풍당당하게 출입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황성그룹이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스스로 쌓아 올린 부정의 탑이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커피까지 끼얹어 가며 빼앗으려 했던 엄마의 꽃집 건물은 법원의 판결로 유나의 정당한 소유임이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자산이 압류되는 와중에도 엄마가 남긴 그 작은 땅만큼은 단 한 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꽃집이 서 있던 그 자리에 하얀 외벽의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제협상 지원재단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지만 협상 전문가를 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무상으로 돕는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외상값을 받지 않으며 이웃에게 꽃을 건네던 그 마음이 유나의 손으로 새로운 형태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유나는 혼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와 손때 묻은 꽃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유리의 손끝을 가만히 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야. 엄마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주던 바로 그 자리야. 나 약속 지켰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빈소에서 커피와 함께 흘렸던 그때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개원식 단상에서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커피에 젖은 상복을 입고 엄마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던 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이 땅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서유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뒤 황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람들을 돕는 동안 저는 곁을 지키겠습니다. 유나는 두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빈소에서 커피에 젖어 얼어붙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진심과 따뜻한 온기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꽃집 딸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을 뱉었던 사람의 무지만을 증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5년의 어둠을 관통한 서윤아는 엄마의 사랑이 깃든 그 땅 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웅장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